네,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제목을 똑같은 코드들이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정도 되면은, 토치에는 뭐 LSTM이나 LSTM 셀을 이용해서 네트워크를 이제 구성하고 순환신경망을 학습하는 게 이제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으실 텐데, 제가 이제 여기 있는 그 코드들을 이제 굉장히 좀 모호하고 부정확하게 쓴 게 꽤 있거든요. 그리고 또 불필요하게 또 디테일하게 쓴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순환신경망이 모형이 그 좀 구조가 되게 복잡하고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되게 단순한 형태만 다루고 있었는데, 개념적인 거는 그 단순한 형태로만 이해를 해도 됩니다. 사실 이제 RNN 같은 경우만 이해를 해도 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에 뭐 LSTM 정도도 뭐 굳이 뭐 그 인풋 게이트나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구조를 이제 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보고 이해할 수만 있으면 되지, 그냥 그 구조가 이제 되게 이제 그 중요하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그 이후에는 또 아키텍처 싸움이거든요. 그 CNN처럼.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로 아키텍처를 만드니까 잘 맞네. 이제 다 이러한 느낌입니다. 이제 그 모티브는 지금까지 이제 설명했던 그러한 예제들의 거의 모티브가 많이 들어 있고, 그 정도만 이해하면은 그 뒤에 있는 것도 이제 뭐 어텐션이라든가 그런 거는 약간 또 모티베이션이 다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순환망 전체를 그렇게 뭐 어렵게 그 생각하지 않고 이 정도만 이해해도 그렇게 이제 어려운 느낌 없이 추후에 공부하실 때도 이제 좀 쉽게 잘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개념적인 거는 그런데 그 코드가 좀 이제 헷갈리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선 우리가 그냥 구현을 해볼까요? 시드로 좀 잡아주고, 데이터는 일단 데이터로 먼저 설명할까? 그럼 보시는 것처럼 하이 물음표, 그 다음에 헬로우 느낌표 이제 두 개,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되는 형태고, 우리가 하던 대로 x하고 y를 원한 인코딩 형태로 이제 바꿔놨습니다. 이렇게 시드를 잡아주고 LSTM이라는 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LSTM 이게 글자가 몇 개지? 맵핑이? 7개구나. 한 요 정도로 이제 잡아서 쿠다로 보낼 필요도 없을 것 같긴 한데, 쿠다로 보내고, 보통 우리가 이거 구현할 때 어떻게 했죠? LSTM에 x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맹물 이제 두 개를 투플로 넣어야 되는 이러한 구조였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물음표 자리에 이제 넣을 맹물을 우리가 초기화를 해줬었죠. 그래서 이 자리에는 요렇게 이제 하고, 또 이렇게 해주면은 얘가 이제 계산이 되어서 이러한 출력 결과가 나옵니다. 뭐 이제 요게 이제 히든 레이어가 되는 거고, 요게 이제 HT, 그 다음에 얘가 이제 CT, 이제 이런 식으로 되었죠. 우리가 이게 많이 이제 쓰던 코드인데, 가장 우리가 잘 알고 기본적인 코드, 그렇죠? 요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주는 코드를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얘를 지웁니다. 얘도 지워요. 실행하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맹물을 사실 이제 넣을 필요는 없어요. 안 넣으면은 그 알아서 이제 0으로 디멘전에 맞게 초기화가 되어가지고 사실 들어갑니다.
이게 사실 이제 없어도 되는 거였죠. 근데 이제 좀 요렇게 처음부터 제가 이거 생략을 하고 하면은 이제 뒤에 이제 요런 것들을 이해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우리가 일단 그 전에는 이제 뭐 그 맹물 같은 거를 이제 잘 넣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중에는 그거를 좀 익숙해진 다음에는 좀 생략을 하면서 편하게 이제 쓰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첫 번째 코드하고 두 번째 코드하고 결과가 그냥 같죠.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똑같은 코드에 이제 한 세트를 제가 이제 소개를 했는데 요거의 이제 주제는 맹물을 생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서부터 굉장히 이제 헷갈리실 건데 우리 이제 입력의 쉐입 있잖아요. X의 쉐입. X의 쉐입이 지금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999에 7 이렇게 되어 있는데 999가 의미하는 거는 이 요 타임 시리즈의 랭스를 의미하죠. 지금 이 txt 파일이 이제 전체 랭스가 1000이고, 그쵸? 우리가 이제 txt에 이제 x라고 이제 된 거, 요거의 이제 랭스가 999니까 얘가 이제 999인 거고, 7이 의미하는 거는 이러한 시퀀스 안에 단어라기보다 이제 글자가 구별되는 글자가 이제 7개 있다. 이제 요런 뜻이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엑셀 쉐입이 타임 시리즈의 이제 랭스를 제가 이제 L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7은 그 H라는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에 입력이 이제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요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표현을 되게 좋아하는 건 아니고 그 공식 홈페이지 가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LSTM 이렇게 가면은 인풋의 이제 쉐입이 L에 이제 Hin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그냥 그 우리 처음 만들었던 그 H 네트워크 있죠. 그 LSTM에 이제 그 입력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H 네트워크가 언제 만들었냐면은 여기였나? 그 클래스 할 때 만들었는데, 클래스 처음 할 때 아유 잘 못 찾겠네. 그 요때 만들었던 요거 있죠. 요 네트워크를 아까 의미하는 거였어요. 아무튼 우리는 이거 그 유니크한 글자 수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고, 얘는 이제 그 시리즈의 랭스, 타임 시리즈의 랭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요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이거하고 얘도 있죠. 그쵸? 그래서 입력이 이렇게 되거나 요렇게 된다고 합니다.
일단은 써놓을게요. 그래서 x를 우리가 지금 항상 이렇게 999,7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서 넣었었는데, 그게 아니고 가운데 이제 n이 하나 들어가 있는 뭔가 이제 특이한 형태로 입력을 넣을 수도 있다라고 하네요. 그쵸? 이 파라미터들을 좀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라미터가 일단 L은 뭐냐면은 그 우리 시계열의 길이였어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계열의 길이라는 거는 그 끊어지지 않는 연속된 열이 이제 얼마나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연속된 뭔가 이 정보를 계속 맞추기 위해서는 그 전에 있던 정보를 계속 리커런트하게 이제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간장을 계속 이제 몇백 년 동안 이어서 우리가 정보를 이제 이어받았듯이, 그러니까 정보를 우리가 얼마만큼의 랭스로 계속 이어받을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타임 시리즈의 길이가 되겠죠. 요런 겁니다. 그래갖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x의 쉐입이 이제 999니까 시계열의 길이는 이제 999라고 이제 볼 수 있고, 그쵸? 이제 txt 언더바 이제 x 이제 요런 거는 이제 999개의 그 길이를 갖고 있고, 그렇다는 거는 이제 간장을 한 999년 동안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잘 못 맞추지만 마지막 이제 999번째에는 이전에 있던 정보들을 이제 다 요약해 갖고 잘 함축해서 그 맛있는 간장으로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는 이제 시계열의 길이가 9999고 감장은 이제 999년에 이제 전통으로 이어간다. 이제 그 파라미터가 L에 해당되는 파라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H의 in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그 하나의 시점을 고정했을 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x의 쉐입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x 왜 이러는 거야? x의 쉐입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첫 번째 시점은 이렇게 되어 있죠. 요 그 첫 번째 시점에 해당되는 애가 이게 뭐지? H네요. H. 이게 그 매핑을 아마 처음에 느낌표 물음표를 이제 0일로 하고, 그쵸? H를 이제 2로 매핑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H를 의미하죠. 하여튼 하나의 시점에는 이렇게 H 혹은 뭐 E, I 뭐 물음표, 느낌표 이런 정보가 이제 있는데, 요게 지금 총 7개의 차원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제 그 HE는 H 네트워크의 입력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도 되고, 우리가 이제 좀 편하게 생각할 때는 만약에 이제 원하드 인코딩으로 이렇게 X를 이제 정리를 한다면은 글자 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쵸? 단어 수도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통 그 사람들이 그 쓰는 코드에는 뭐 요런 식으로 많이 쓰기도 해요. 그리고 이거는 그 하나의 시점을 고정했을 때, 그러니까 시점 0이라든가 시점 1이라든가 하나의 시점을 이제 고정했을 경우 입력 자료의 차원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시점을 고정하면 이제 7차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입력 자료의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입력 시계열이 우리가 이제 입력 시계열은 이제 x잖아요.
이 입력이 되는 이제 시계열이 그 한 시점별로 이제 몇 개의 변수로 표현이 되냐? 시점별로 요 시점에 이제 7개, 요 시점에도 이제 7개 이렇게 되니까 시점별로 7개의 변수로 표현이 되죠. 이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이제 좀 간단하게 정리하지 않고 이게 똑같은 말도 많이 쓰면서 되게 이제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헷갈려요. 왜 헷갈리냐면은 이 n이라는 것 때문에 헷갈립니다. 지금까지는 별로 헷갈리는 게 없는데 이 n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그 일단 읽어볼까요? 여기에 읽어보면은 배치 사이즈라고 되어 있죠. 이 L은 뭔지 알 것 같아요. 시퀀스 랭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얘는 뭐 인풋 사이즈 그러니까 입력의 이제 그 시점별로 한 시점에 있는 입력의 차원이라고 뭐 요 정도까지는 이제 다 이해되는데 이제 배치 사이즈는 이제 우리가 옵저베이션이라고 이제 생각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 시점도 옵저베이션이고 이 배치도 옵저베이션인 것 같아갖고 지금 이제 되게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 각각의 시점이 우리는 이게 그 999개의 시점을 갖고 있잖아요. X에. 그러면은 이제 이 999개 옵저베이션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은 뭐 그게 이제 여기 L이 됐는데 M 같은 경우도 이제 배치 사이즈면은 이것도 이제 왠지 옵저베이션이랑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죠. 인풋 사이즈 이렇게 써야 되겠다. 근데 이 개념이 되게 특이해요. 이 개념은 뭐냐면은 전체 데이터를 몇 개의 시계열로 이제 쪼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를 왜 하냐? 일단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 쪼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전체 데이터를 두 개의 시계열로 쪼개면은 전체 데이터에는 두 개의 시계열이 있겠죠. 쪼갰으니까. 그래서 배치 사이즈는 전체 데이터에 이제 몇 개의 시계열이 있는지 요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내가 이제 X의 쉐입이 지금 999이기는 한데 그 이게 예를 들어서 1000이라고 칩시다. 1000에 이제 7이라고 하면은 X가 이제 이렇게 1000 그다음에 7 요런 이제 매트릭스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반으로 잘라요. 이렇게 얘는 이제 500 곱하기 7이 되겠고 여기도 이제 반으로 자르면은 500 곱하기 7이 되겠죠. 그럼 전체 시계열을 두 개로 쪼갰죠. 이렇게 두 개로 쪼갰으니까 이때 이제 n은 얼마가 되냐면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에 이제 두 개의 시계열이 있죠. 그러니까 요 시계열 하나랑 요 시계열 하나가 있고 전체 데이터는 이제 두 개의 시계열로 쪼갰으니까 요렇게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멀쩡한 시계열을 우리가 쪼갠 적이 없잖아요. 다 있는 대로 넣었으니까 뭐 그 우리가 지금까지 실습했던 경우는 무조건 이게 다 1이었습니다. 이게 1이면은 그냥 요렇게 써도 돼요. 아무튼 이러한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일단 시계열을 쪼개는 경우가 있다. 근데 우리는 쪼개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n이 1이다. 요것만 알면 됩니다. 지금은.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금 계속 요 세팅으로 그러니까 L이랑 H 인마 이제 넣어가지고 코드를 구현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코드 2에 해당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요거하고 이제 똑같은 코드가 이제 코드 3가 있거든요. 코드 3는 이제 뭐냐면은 엄밀하게 이제 X의 차원을 이제 풀로 쓰면은 요렇게 이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똑같이 이렇게 생성을 해주고, 요거의 이제 차원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x의 차원을 1에 1이 아닌데? 잠깐만. 999에 1에 h니까 7. 이렇게 이제 바꿔주게 되면은 어떠한 이제 숫자들이 나오는데 디멘전이 조금 안 맞게 하는데 여기 있는 숫자가 그대로 나오죠. 그렇죠? 여기 있는 숫자가 그대로 나오게 되고 마지막에 있는 얘하고 그렇죠? 얘하고 얘도 그 같은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넣는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이제 되게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사람이 이제 너무 헷갈리게 되는데 LSTM을 만들 때 배치 퍼스트라는 옵션을 이제 first라고 주게 되면은 요렇게 요건 이제 true죠. 요게 이제 true인 경우고 이건 그 디폴트가 false예요. 그 false로 되어 있으면 이제 요렇게 입력을 해야 되고 배치 first를 이제 true로 주게 되면은 이제 요렇게 입력을 해야 됩니다. 요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코드가 이제 다 똑같은 코드예요. 이렇게 LSTM을 만들 때 이걸 이렇게 true로 주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요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게 숫자가 맞지 않죠. 끝에 이제 요렇게 이제 맞지 않고, 그렇죠? 요게 이제 다른 숫자가 나오고 여기 HT하고 CT도 디멘전이 막 희한하게 나옵니다. 그렇죠? 이제 이 경우에는 얘가 1, 그다음에 999 요런 식으로 해야지 위에 있는 것들과 이제 숫자가 이제 일치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 코드하고 코드 1, 2, 3, 4가 지금 다 똑같은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XA 쉐입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첫 번째 주제는 이게 없어도 상관없다. 요거는 이제 되게 이제 반가운 소식이었죠. 요거는 이제 굉장히 반갑지 않은 소식인데 XA 이제 디멘전이 우리가 이제 L이라고 이제 L이랑 이제 H를 넣었었는데 그게 사실은 뭔가 이제 N이라는 게 생략된 버전이었던 거죠. N이 이제 1일 경우에만 그렇게 쓸 수 있었던 특이한 케이스고 시계열을 이제 몇 개로 이제 쪼갤지에 따라 가지고 입력을 되게 이상하게 줘야 됩니다. 그렇죠? 아무튼 우리는 이제 n이 이제 1일 경우에만 이제 한정을 해도 코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버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머리가 아픈 게 여기 이제 들어가면은 히든 쉐입이 있어요. 얘는 D 곱하기 또 넘버 오브 레이어 그 다음에 H아웃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또는 이제 요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도 살펴보도록 할게요.